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, 요즘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, 사실은요.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논란입니다.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정리 한번 해보죠. 검찰의 수사 방향은 하명수사 쪽으로 맞춰지고 있고요. 이거는 한국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입장과 비슷합니다. 청와대는 하명수사가 아니다. 제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도 하자가 없다. 숨진 백모 수사관도 이 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와중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고요. 최초 제보자라고 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방선거와 제보는 절대 상관없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, 검찰은 오늘 전격적으로 이 송병기 부사장의 사무실, 자택, 차량을 압수수색했고, 지금 들어온 소식은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.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이런데 디테일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일단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모양새 보면은 제가 아까 하명수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검찰은 명확히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야죠. 그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송병기 부시장을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오전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얘기는 결국에 울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경유하는 식으로 첩보를 울산 경찰청에 내려보내서 지방선거를 특별하게 얼마 앞둔 시점에서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이라든가 당시 시장의 형제 와 관련된 비리 수사를 했었고 결국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나머지 선거에서 떨어뜨렸고 하지만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막상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이 청와대가 그리고 뒤에서 조정해서 어찌 보면은 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. 근데 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과연 이 사건의 전반적인 수사가 그 청와대에서 내려갔다고 하는 문건 하나만으로 이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다투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청와대는 하명 수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특히 숨진 백 수사관이 울산에 지방선거 전에 내려간 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경 갈등 알아보고 조정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걸 자체 조사 결과까지 발표를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청와대 쪽의 논리도 한번 좀 살펴보죠.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께서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네. 이제 문재인 정권 2기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 행정부 내에 기관 간의 엇박자가 있거나 이해 충돌이 있거나 그런 어떤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실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 대면 청취를 하고자 했고 그로부터 나온 문건이 국정 2년차 정우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모 수사관이 이제 울산에 내려가는 것은 말씀 주셨다시피 고래고기 환부와 관련된, 그러니까 불법하게 고래고기를 잡았고 그 불법하게 고래고기를 잡았으니까 그건 압수하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아니다. 이건 불법하게 잡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포획되는 거니까 돌려줘야 한다. 요 사이에서 이제 검경 간에 이제 부처의 어떤 갈등이 발생했고 그걸 확인하러 갔다. 요까지가 이제 고민정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때 실제로 검경 갈등이 심하긴 했었어요.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요. 그쪽에 그 당시에 뭐 송지검장님하고 그다음에 황운하 이제 청장님 사이에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왔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서 청취를 하고 그걸 뭐 보고서로 만들었으면 별반 문제가 없는데 사실 내려갔을 때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이야기로는 사실 해양경찰청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2014년에 해양경찰청은 이미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래고기 사건은 경찰청에서 어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해양경찰청은 사실 모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게 검경 간의 갈등이었다면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검에 가서 그 사건을 담당하는 간부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울산지검 간부들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간 날짜도 조금 이거는 아마 행정착오인 것 같은데요. 가는 날짜는 11일인데 그 보고서에는 12일부터 16일까지였기 때문에 직접 내려가는 그 출장 보고에 나와 있는 날짜와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 국정 2년차 정우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나온 날짜가 조금 다른 거예요. 하루 정도 차이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에 대해서 야당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명 수사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청와대 설명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다시 논란이 된 게 청와대 설명하고
송병기 부시장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어떤 게 엇갈리고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같은 것들도 문모 행정관과 예. 송병기 부시장이 알게 된 경위.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업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뭐 캠핑장 같은 곳에서 우연히 만났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듣게 된 계기에 관해서도 이제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송 부시장은 자연스럽게 이 울산에서 떠돌던 얘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청와대 쪽에서는 SNS를 통해서 이 문서 형태로서 어쨌든 제보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전달하는 경우에서도 그럼 왜 그럼 가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 단순 요약을 한 것이냐 정리를 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법적 견해라든가 어쨌든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첨언을 하거나 법적 검토를 거친 게 아니냐 문서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게 좀 엇갈리고 있고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오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송익표 원내대변인이죠.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주장하신 바는 그 내용을 본인은 이제 확인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경찰청으로 넘긴 제보 자료. 예, 제보 자료가 제보 있는데 문건. 그게 SNS를 통해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청와대는 일반 컴퓨터처럼 그냥 망이 인터넷으로 분리돼 있죠, 사실은. 연결되어 보안 있는 게 때문에. 아니기 때문에 네. 그거를 자기가 워드로 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법적인 어떤 그 법률 검토,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돈을 받았다, 그러면 이거는 뇌물죄가 될 것이다.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만 드라이하게 정리가 돼 있었다라는 거고 거기 적힌 내용들도 뭐 특별하게 새로운,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사실 이게 정부 약간 논의가 겉도는 느낌이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정말로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결정적인 것들, 남들 몰랐던 것들, 경찰로서는 당장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들어있었느냐, 아니면 이 송 부시장은 당시 지역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전달을 한 거라고 하거든요. 그런 정도 수준이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었다. 다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공직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김기현 전 시장의 시청 내부 공무원들 간의 분위기 이런 것은 아마도 이 실제로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몰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들어있더라. 인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그렇죠. 적혀져 이제 그 있었다라고 부분은 얘기를 뭐 했어요. 송 부시장이 얘기한 부분이라면 딱 맞아떨어지는 인물이긴 하죠. 자, 오늘 상황을 보면요. 어저께 송 부시장이 기자회견 딱 2분 했습니다.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기자들 일문일답도 받지 않고 나가버렸는데 그 위에 연차 휴가를 냈다라고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검찰이 오전에 압수수색을 했고 또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. 오늘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네, 뭐 사실 이제 어제는 이제 문모 행정관 저희들이 이제 그 청와대 문건을 생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행정관을 불러서 이제 소환 조사를 했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 그것도 굉장히 전격적인 거죠. 사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전격적으로 일단 송 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사를 진행했고 네. 송 부시장의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했다. 이런 어떤 언론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좀 빠르게 압수수색을 하는구나. 즉 대물적 강제 처분을 진행하는구나 싶었는데 오늘 오후에 또 그 송 부시장이 그날 즉 압수수색과 동시에 검찰청에 직접 불려가서 지금 이제 조사를 받았다. 다만 그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우리는 사실 지금 이런 수사들이 할 때 패널들이 저는 되게 두렵고 무섭거든요.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 따른다면 지금 이제 분명히 청와대의 설명 그리고 송 부시장의 설명 그리고 경찰의 설명 검찰의 설명이 4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검찰을 그래도 최소한 신뢰를 한다면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싶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인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복잡해집니다. 자, 양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앞으로 핵심은 뭘까? 앞으로 관건은 뭐다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. 결국에는 그 안에 결정적인 어떤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한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라도 하달된 게 있다라면 아 이거는 이 수사는 이 청와대로 인해서 비롯됐구나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 중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당시 상황은 누가 봐도 지금 수사가 진행됐던 게 맞았었고 이미 지방선거 이전부터 논의는 되었던 거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또 청와대가 거기에 일축을 하나의 역할을 담당했을지는 모를지언정 하명 수사까지 보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이슈 완전 정복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승재현
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